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 반발에도 오는 30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본회의를 열어서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거대 여당의 독주로 비칠 우려가 커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현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출신이자 더불어민주당 선관위원장이기도 하죠. 이상민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지도부와 상임위 연석회의를 진행했고 여기서 언론중재법 처리 의사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 계속 굽히지 않고 있는 거죠? 예, 저도 직접 그 회의에 참석을 하진 않았지만 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워크숍에서도 이 언론중재법 처리를 놓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면서요? 네, 예. 시간 제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표출하지는 못했지만 예. 이 법을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의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원님도 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물론 처리할 필요성은 있지만 그래도 속도 조절을 좀 하자, 그리고 내용도 일부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거죠? 내용적으로는 당연히 그 법사위를 통과한 언론중재 법안 개정안이 손봐야 될 곳이 여러 개가 있고요. 예. 특히 그리고 또 절차적으로는 야당을 함께하는 건 물론이고 예. 여러 시민 언론 단체와도 좀 더 숙성되게 수기해야 할 필요가 선행적으로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런 걸 깡그리 무시하고 강행 처리할 경우에는 많은 소모적 갈등 비용이 야기될 것이 매우 걱정됩니다. 네, 야당과도 합의해서 처리를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일부 내용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법안에 어떤 부분을 손봐야 한다, 이렇게 보시나요?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은 법률상 추정, 그러니까 고의 중과실이 있으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요건이 되는 고의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예. 전적으로 법률상 추정에 따르면 피고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원고는 네. 그냥 소송만 제기하면 청구가 원고가 승소되고 피고는 패소되는,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와 피해자의 구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 완전히 언론에게 책임을 가중한 책임을 묻게 되는 네네. 균형을 깨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 언론의 자유를 엄청나게 위협하고 제약을 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개인의 인격권 매우 소중한 가치입니다만 언론 자유 역시 소중한 가치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 중과실 추정 범위, 이런 문제 외에도 피해자 중심 보도, 그러니까 미투 보도 같은 경우에는 보도가 사실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도 미투 금지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하자면 취재원 같은 경우를 다 밝히고 취재 경위를 밝혀내야 고의 중과실을 피할 수 있게 되면, 예. 그러면 해당 기자로서는 취재원을 밝히는 그런 기사를 예. 보도를 하기가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여러 방면에 있어서 고의 중과실을 법률상 추정 또는 또 여러 가지 대상의 청구권자 등등의 관련해서 해당 기자의 보도를 상당히 위축하고 취재를 제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일각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희숙 의원 부동산 의혹 관련 보도도 이 법이 통과하면 관련 보도를 하기가 좀 어려워진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그렇습니다. 예, 무슨 그 수사관 뭐 어떤 사실에 대해서 유무죄를 밝히려면 예, 상당히 어렵고 법원 재판에 가서도 뒤집혀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수사기관도 아니고 강제적 조사권도 없는 그 기자가 언론인이 취재한 것이 당연히 필연적으로 그것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네, 경우를 모두를 고의중과실의 책임을 쉽게 지울 수 있도록 한다면 예, 예. 상당히 언론 자유에 그 타격, 제약을 주는 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네, 네.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도 고위공직자는 할 수가 없지만 그 가족이나 또 퇴직 공무원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여기에서도 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공수처 수사 대상 같은 경우에는 현직 공무원, 가족, 전직 공무원도 다 대상인데 그래서 추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 보세요? 그 부분도 전직이나 가족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예,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뭐 저 전직 전직에 대해서는 그 기사나 보도를 하기가 쉽지 않죠. 네, 왜냐하면 네, 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고 해당 기자가 생각하게 되면 예. 취재나 보도가 상당히 제약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보면 언론 단체에서는 한마디로 권력에 대한 비판 보도가 위축될 수 있고 실제로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 단체의 반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언론인이 그 고의중과실 책임을 쉽게 지을 책임을 져야 될 그런 가능성 때문에 예, 취재나 보도에 있어서 상당히 위축되고 제약되는 건 틀림없고요. 예, 예, 다만 피해자의 구제를 보다 강화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는 건 예, 틀림없지만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언론 출판의 자유를 그 본질적 자유를 위협을 해서 그거를 극도로 제약하거나 위축을 하게 하면 민주주의나 권력에 대한 감시가 상당히 위축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 보통 보도는 제보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 중재법 내용 중에 허위 보도 주장에 열람 차단 청구권을 또 행사할 수 있게 해서 관련 예, 보도를 하기가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네.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규제는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네, 문제가 있다면 사후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되는 것야 언론 출판의 자유가 그 보장이 되는데요. 만약에 지금 열람 차단 청구권 같은 것이 인정하게 되면 그 보도의 그 유통 시장을 그 개입해서 그를 못하게 하는 봉쇄하는 조치를 갖게 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제약이 됩니다. 네, 이거는 위헌적 성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위헌적 성격도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에도 민주당은 일단 오는 30일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 한번 나름 당내에서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당내에서 보니까 일부 의원들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긍정적 영향 미칠 언론 보도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오기영 의원도 언론 활동과 관련해 이전만 특화해 징벌 배상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한지 의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공개로 반대 입장을 밝힌 의원들이 좀 있습니까? 예, 제가 나눈 그 대화를 한 의원들 중에 예, 상당수가 이 언론중재법을 이렇게 강행하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문제가 크다.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말씀들 하시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이 법안을 반드시 어, 이번에 처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공청회나 여론 수렴을 좀 더 하자는 이런 일부 의원들의 의견보다는 바로 이번에 처리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이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글쎄요. 이건 이제 야당에게도 좀 자세히 전환을
좀 요청을 드리는데 무조건 이 언론중재법을 안 된다라고 예. 하는 건 피해자의 구제를 좀 더 두텁게 해야 된다는 그 예. 필요성을 외면하는 겁니다. 야당도 이거를 그 언론중재법안을 언론재벌법이다라고 예. 무조건 정치적 공세를 해서 막겠다 하지 할 게 아니라 예. 피해자 구제도 도모하면서 언론 출판의 자유도 보장을 하고 위협까지 않도록 하는데 지혜를 같이 모으면 네. 여당도 조바심을 덜 수 있다. 아. 만약에 야당이 극도로 이렇게 반대만 하게 되면 예. 결국은 이 기회를 놓치면 예. 결국은 언론중재법의 개정안을 관철시킬 수도 모른다. 필요하게 될지 모른다. 이런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 역시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야당도 다시 한번 여당의 이번 중재안에 대해서 협상에 나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론 수렴해서 개정안을 좀 더 바꿔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신 거군요.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하면 충분히 지혜로운 방안을 도출할 수가 있는데 예. 한쪽은 강행하겠다고 하고 한쪽은 무조건 막겠다고 하고 정략적으로 이거를 정파적인 이익에만 활용하겠다 이렇게 욕심을 내면 오히려 더 큰 후환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를 저는 새겨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네. 여야가 지금이라도 지혜를 발휘해서 네. 언론의 자유도 보장하면서 피해자 구제도 두텁게 보호하는 그런 지혜를 그 타협안을 도출하는 데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네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도중에 음향 상태가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